많은 분들이 다랑아리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다랑아리가 집안에 재물운과 관련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수천 집을 방문하며 재물운을 비롯해 인테리어 등을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 2, 3년 사이 부잣집에 다랑아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랑아리가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데요. 그만큼 다랑아리는 집안의 금전운을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풍수에 따르면 다랑아리를 둔다고 해서 재물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 다랑아리나 아무 자리에 그냥 두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같이 잘못 두면 집안에 온갖 불운을 부를 수 있고 내 소중한 가족들의 금전운까지 모두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두어야 할 재물운을 부르는 다랑아리의 의미와 필수 조건부터 다랑아리 안에 넣어두면 좋은 것들, 그리고 집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와 꼭 피해야 할 주의점까지 하나하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랑아리는 눈처럼 희고 둥근 형태로 보름달을 닮은 백자 항아리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여백과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지요.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간의 온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잣집들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말인데요. 놀랍게도 부잣집에는 하나같이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도 있었고 작고 아담한 것도 있었지만 형태와 크기에 상관없이 다랑아리는 어김없이 그 공간에 있었지요. 사실 집안에 그림이나 조형물 혹은 소금단지나 쌀통들은 재물운을 위해 놓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집안에 다랑아리가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그저 장식품 중 하나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다랑아리를 놓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도 의미가 깊지요. 그렇다면 왜 요즘 다랑아리가 재물을 높이는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먼저 다랑아리의 형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둥글고 매끄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원형 구조를 기운이 순환하는 형상으로 봅니다. 모서리 없이 부드럽게 퍼지는 곡선은 공간 안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원형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원은 균형과 순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사방으로 좋은 기운이 고르게 퍼지고 막힘없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집안을 볼 때 기운이 정체되거나 막혀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실의 한쪽이 너무 뾰족하거나 가구 배치가 어딘가 모르게 삐뚤어서 기운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그 공간에 다랑아리 하나만 제대로 배치해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실제로 편안함을 느껴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색상도 중요합니다. 다랑아리는 백자, 즉 흰색 도자기입니다. 하얀색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정리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으로 채우는 역할을 하지요. 특히 이 백색은 어느 방향, 어느 공간에도 무난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실내 풍수에 있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다랑아리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인데요. 풍수에서는 이 비어 있음이 오히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 여백이 있다는 의미에서 다랑아리는 복을 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잣집에서 다랑아리를 집안에 놓고
풍수 전문가들도 적극 추천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예쁜 장식품이라는 차원을 넘어 공간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좋은 기운을 머무르게 하는 상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다랑아리란 무엇일까요? 겉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다랑아리는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주둥이의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좋은 다랑아리는 주둥이가 밑둥보다 좀 더 넓게 퍼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기준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넓은 입은 외부의 좋은 기운, 특히 금전운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집안 내부에서 막힘없는 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열린 구조는 재물운을 유입하고 머물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입이 좁고 답답한 구조라면 기운이 정체되고 막혀 돈이 돌지 않고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간 전체의 에너지 또한 무겁고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몸통의 형태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다랑아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몸통은 마치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둥근 형상을 지녀야 합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은 예로부터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상징하지요. 이를 통해 복과 재물이 가득 차는 형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이러한 곡선은 복을 담는 그릇, 좋은 기운이 머무는 구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그만큼의 금전운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랑아리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답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듣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으셔서 나와 우리 집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혹시 요즘 따라 집안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 느껴지시나요?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고 무언가 막힌 듯한 기운이 감돌 때, 그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흐름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랑아리에 소금을 넣는 것이죠.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부정한 기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였지요. 특히 굵은 천일염이나 죽염,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핑크 솔트 같은 천연소금은 그 에너지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 좋은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소금을 다랑아리에 그대로 담아놓거나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서 넣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다랑아리에 넣으면 재물운의 효과를 볼 때가 있는데요. 이사하고 처음 들어올 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요즘 따라 우리 집안의 일이 자꾸 어긋나는 것 같을 때, 무엇보다도 금전 흐름이 정체된 것 같을 때 그 타이밍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은 말없이 모든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합니다. 비워진 자리엔 맑고 밝은 에너지와 금전 흐름이 돌아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지요.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의외로 다랑아리에 담긴 작은 소금 한 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 따라 돈이 돌지 않는 느낌 혹시 들고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이 정체되어 있거나 집을 내놨는데도 매매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안의 기운을 한번 확인해 볼 때입니다. 이럴 때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랑아리에 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쌀은 생존이자 재물, 풍요의 상징이었지요. 밥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쌀을 다랑아리에 넣는다는 것은 그릇 안에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겠다는 풍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랑아리는 원래 기운을 모으고 담는 그릇으로 여겨지는데요. 거기에 쌀을 더하면 막혀있던 재물 흐름에 활로를 틔워주는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 쌀을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생쌀을 다랑아리에 넣는 것이지요. 특별히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식도 필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이 흐름이 바뀌어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길 바라며 정성을 담아 쌀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이런 때에 효과가 좋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도 도무지 연락이 없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엔 공간 안의 기운이 멈춰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쌀을 통해 정체된 흐름을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요즘 돈이 안 들어온다, 지출만 많고 수입은 막힌 것 같다 느껴질 때에도 다랑아리 안에 쌀을 넣는 것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간에 쌓인 기운이 탁하면 좋은 기회조차 들어오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지요. 다랑아리에 쌀을 담는 것은 그 흐름을 되살리는 작지만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줌의 쌀이 막힌 흐름을 트고 멈춰있던 재물운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이상하게 기운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꿈자리도 뒤엉켜 있고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할 때, 이럴 때는 다랑아리에 팥을 담아두면 좋은데요. 팥은 옛날부터 부정을 막는 곡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귀신을 쫓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여 설날이나 제사 혹은 특별한 의식을 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그런데 이 팥이 풍수적으로는 재물운을 끌어들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랑아리는 기운을 모으고 순환시키는 상징적인 그릇입니다. 여기에 팥을 넣는다는 것은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깨끗하고 맑은 흐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공간 안에 심는 행위입니다. 특히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자꾸 잠을 설치는 경우,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공간 에너지 이상 징조일 수 있는데요. 이런 정체된 기운을 걷어내고 싶을 때 팥은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사를 덜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새 집은 말 그대로 텅 빈 기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채워 넣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분위기와 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럴 때 팥을 다랑아리에 담아두면 부정한 기운을 막고 재물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팥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복주머니나 금색 천주머니에 넣어 항아리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곡식이 가진 생명의 기운과 금색이 가진 부의 상징이 어우러져 더욱 강력한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내지요. 여기에 작은 동전을 함께 넣으면 복과 함께 재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금전 흐름이 돌고 재물운을 원한다면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아주 작고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방법은 바로 다랑아리에 황금색 동전을 넣는 것입니다. 동전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동전이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고 금전운뿐 아니라 기회의 문을 여는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예로부터 많이 쓰였던 전통 동전은 원형의 사각구멍이 뚫려 있는 고전적인 디자인이지만 요즘에는 이런 모양의 동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동전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담느냐, 어떤 마음으로 넣느냐입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숫자의 기운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동전을 무작정 담기보다는 길하다고 여겨지는 숫자 수에 맞춰 넣는 것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지요. 동전을 3개 넣으면 새로운 기운의 시작을 의미하고 5개는 재정의 균형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6개는 천지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7과 8은 풍수에서 특히 좋은 숫자로 여겨지며 번영과 부를 끌어오는 상징입니다. 10개는 완성과 확장을 의미하여 지금보다 더 큰 도약을 기대할 때 쓰기 좋습니다. 또한 다랑아리는 꼭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무조건 커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작고 아담한 다랑아리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다랑아리를 활용할 때 그 안에 넣으면 좋은 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재물과 따뜻한 에너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은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레 풀리게 하지요. 풍수에서는 좋은 향기를 내는 것 자체가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시나몬 특유의 달콤한 향은 긴장감을 풀어주고 따뜻한 기운을 퍼뜨리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향기는 사람뿐 아니라 기운에도 영향을 주지요. 마치 향을 따라 복도 함께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계피 스틱을 2개에서 3개 정도 곱게 정리해 작은 다랑아리에 담아보세요. 마찬가지로 계피가루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다랑아리를 집안 어디에 두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풍수에서는 물건의 배치가 곧 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랑아리처럼 비움과 체험을 상징하는 그릇은 잘만 활용하면 집안의 기운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위치에 따라 오히려 재물운이나 복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다랑아리를 현관 정면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통로인데요. 정면 자리에 다랑아리를 놓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다랑아리에 의해 반사되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화장실 앞에 두는 것 역시 다랑아리를 놓기에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공간인데요. 이 앞에 두게 되면 지나갈 때에도 불편할 수 있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랑아리에 모인 맑고 정제된 기운도 오염되기 쉬운데요. 이로 인해 건강운이 저하되거나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재물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도 좋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충돌하는 곳으로 다랑아리의 안정적인 토의 기운과 상극입니다. 이런 곳에 두면 다랑아리가 가진 조화와 안정의 성질이 흐트러져 오히려 가정, 내 감정 기복이나 재물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 바로 앞, 특히 남향이나 서양 창문 앞도 피해야 합니다. 창문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랑아리가 그 기운을 제대로 머금지도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위치는 재물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쉽게 유출되는 곳으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운과 번영운을 위해 다랑아리를 두기에 좋은 위치는 거실의 벽면 혹은 서재처럼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입니다. 이런 위치는 지혜와 재물을 상징하는 곳이며 다랑아리의 기운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공간 전체에 맑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 조명이 되는 선반 위에 놓는 것도 다랑아리의 곡선과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풍수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다랑아리를 집안에 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기운이 좋아질 수도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랑아리는 복을 담는 그릇이자 기운이 머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놓거나 잘못 관리하면 복이 담기기는커녕 기운이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랑아리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항아리 표면에 먼지가 쌓이거나 손때로 얼룩져 있으면 그 안에 머무는 기운 역시 흐려집니다. 깨진 다랑아리를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절대 안 됩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물운이 쌓이는 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금전도 빠져나가는 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다랑아리가 깨졌다면 아무리 아깝고 예뻐도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미 역할을 다한 그릇입니다. 과감히 버리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은 차곡차곡 쌓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빠져나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좁고 답답한 공간에 억지로 배치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다랑아리는 비움과 여유를 상징하는 그릇인데요. 주변이 물건으로 꽉 들어찬 곳에 놓으면 기운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운은 늘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흐르지 못하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탁해집니다. 그러니 다랑아리를 집안에 놓을 땐 주변에 적당한 여백과 숨쉴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과 단지도 숨을 못 쉬면 복이 머무르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다랑아리가 재물에 주는 영향을 비롯하여 다랑아리 속에 담아야 할 것,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와 두어야 하는 곳, 이외 주의할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잣집에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다랑아리를 많이 놓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집안의 금전운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운이 열려야 길이 트인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돈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좋은 일도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풍수에 따르면 돈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물이 고이고 물이 흐르면 재물이 도는데요. 그렇기에 집안의 물은 금전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물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빌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에는 물 한 그릇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단순히 액체가 아니라 기운을 머금고 반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지요. 맑은 마음이 담기면 좋은 기운이 흐르지만 욕심과 불안이 섞이면 그 기운이 혼탁해집니다. 특히 열린 그릇 속의 고인물은 외부의 기운까지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음기와 잡기를 함께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물을 떠놓고 기도한 뒤로 집안이 이상하게 무겁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지요.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물이 점점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기운이 뒤틀린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어떤 마음으로 두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물 한 그릇 풍수이지요. 오늘은 왜 물그릇을 집안 여기에 두면 금전운을 막는지,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물론 금전운을 위한 개운법까지 모두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물은 세상의 모든 기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지요. 물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반사하며 때로는 사람의 의도까지도 흡수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물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 앞에 앉아 기도하거나 소원을 비는 행위는 본래 마음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욕심과 불안이 섞인 간절함은 맑은 기운이 아니라 무거운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그 마음이 물속에 그대로 스며들면 그 물은 생기를 잃고 정체된 탁기로 변합니다. 특히 뚜껑이 없는 물그릇은 외부의 모든 파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간의 습기나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흡수되어 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의 물을 죽은 물이라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아 보이지만 흐름이 없고 생기가 사라진 물입니다. 이런 물은 재물운을 돕는 대신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공간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까지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집안의 중요한 곳, 기운이 모이는 곳에 물 한 그릇을 그냥 두면
정체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평온하던 집이 점점 침체되고 대화가 줄어들며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정이 답답하고 금전운이 막힌다고 찾아오신 분들의 집을 보면 대개 구석이나 탁자 위에 물그릇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물은 이미 생기를 잃고 주변의 먼지와 습기를 함께 머금고 있죠. 물은 좋은 의도 아래 다루면 복의 매개가 되지만 방향과 방법이 틀리면 흉의 통로가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물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물 앞에서 소원을 빌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릇에 물을 떠놓고 복을 기원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안의 물그릇은 나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순간 외부의 흐름까지 들어올 수 있어 잡기가 붙기 쉽습니다. 이 정체에 모를 기운은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두통, 예민함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간의 흐름 자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집안의 공기가 눌리고 기운이 정체되며 금전운이 서서히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물론 기도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장소입니다. 집은 나의 사적인 기운이 머무는 곳이라 그냥 열어두면 그만큼 외부의 기운이 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집안에서 소원을 빌기보다는 절이나 성당,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정화된 공간으로 많은 사람의 기운이 함께 순환하며 머무는 자리입니다. 즉 기운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망을 올려도 잡기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에서의 기도는 마음을 밝히고 기운을 맑게 하는 올바른 흐름이지요. 반면 집안에서 물그릇 앞에 앉아 오래 기도하면 금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 기운이 집 전체를 눌러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기도는 간절함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이 막히면 아무리 진심이라도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물을 떠놓고 마냥 기도하지 않고 흐름을 만들어 복을 부릅니다. 기도는 바깥에서, 흐름은 집안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금전운의 문이 열립니다. 물그릇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그 안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같은 물이라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그 공간의 흐름 전체가 막히게 됩니다. 풍수에서 공간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각 방향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물은 그 흐름을 바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두면 곧장 영향을 주지요. 물을 떠놓은 그릇을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 곳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사람의 기운이 쉬는 자리이며 불필요한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그릇을 그냥 두고 기도하면 수기의 냉기가 머리와 몸으로 스며듭니다. 자는 동안 몸의 기운은 안정돼야 하는데 물의 파동이 그 안정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밤마다 피로가 쌓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전운은 약해집니다. 몸의 에너지가 약해지면 재물의 흐름 역시 막히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이지요. 물을 떠놓은 그릇을 방치하면 안 되는 곳에는 현관도 있죠.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 자리에 방치된 물그릇을 두면 기운이 머물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관 바깥쪽이나 신발장 위에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그냥 두고 소원을 비는 것은 금전운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그것은 기운이 정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물운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거실 중앙 역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다 나갑니다. 무엇보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으로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그릇을 두면 중심의 흐름이 끊어지고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요. 집안 분위기가 침체되고 대화가 줄며 사람 사이의 활력도 약해집니다. 결국 중심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반적인 운까지 함께 내려앉습니다. 화장실에도 물그릇을 두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배출과 정화의 공간으로 기운이 아래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그런 곳에 물그릇을 두면 재물운이 정화되기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문을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세면대나 변기 옆은 물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금전운이 붙지 않고 전부 흘러나가지요. 또한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물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물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방치된 물그릇은 금전이 더 빠르게 새어나가도록 만들고 중심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결국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흐르지 않으면 오히려 재물을 흐트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물을 그릇에 담아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멈춘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흐르는 공간에만 머무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에서 물 한 그릇을 잘못 두면 금전운이 막히는 이유입니다. 물그릇을 두는 것이 금전운을 막는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재물운이 살아날까요? 금전운을 위해서는 집안에 무엇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어떻게 두어야 좋은 기운이 흐르는지입니다. 물그릇을 치웠다면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올바른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운은 항상 채워지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자리에 생수 한 병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생수는 외부의 혼탁한 에너지를 막고 안에서 맑은 파동을 유지합니다. 특히 거실의 동쪽이나 현관 안쪽 좌측 혹은 주방의 귀퉁이는 재물운이 모이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생수를 두면 그 물은 흐름의 상징이 되어 돈의 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장식처럼 두기보다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은 꾸며진 자리보다 생활 속에서 숨쉬는 공간에서 더 잘 흐르지요. 물 대신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은 물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순환합니다. 뿌리로 흡수하고 잎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이 재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면 그곳은 이미 금전운의 통로가 됩니다.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면 그 자리가 막히고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 단지를 함께 두는 것도 좋은 보완책입니다.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고 탁한 기운을 정화합니다. 현관 구석이나 주방 찬장 안쪽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생수와 소금이 담긴 소금 단지를 함께 두면 소금이 잡기를 걸러내고 정화하며 물이 기운을 순환시켜 공간이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풍수는 물건을 두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돌보면 물은 맑게 흐르고 돈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안과 조급함으로 물건을 두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복을 만드는 힘은 물이 아니라 마음이지요. 그런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생수 한 병과 물그릇은 같은 물을 담고 있는데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풍수에서는 같은 물이라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물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흐름입니다. 생수 한 병은 기운이 흐르는 물이고 물 한 그릇은 물을 직접 떠놓아 담은 기운이 고여있는 물입니다. 무엇보다 생수는 닫혀있는 형태라 외부의 에너지가 섞이지 않습니다. 안정된 수기가 안에서 순환하면서 맑은 기운을 유지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재물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구조와 같습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고 일정한 파동을 유지하듯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생수를 활용해 공간의 기운을 정돈합니다. 그물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주는 도구로 쓰이지요. 반대로 물을 떠놓은 그릇은 열린 구조입니다. 뚜껑이 없고 외부의 기운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사람의 말, 생각, 감정, 습기까지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섞인 기운은 일정하지 않고 쉽게 탁해집니다. 결국 그물은 고여있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집안 전체의 흐름을 무겁게 만들고 재물운이 사라지지요. 또 하나의 차이는 의도입니다. 생수는 그저 두는 물입니다. 기운의 균형을 돕기 위한 수단이지요. 반면 물그릇은 대체로 소원을 빌거나 마음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사람의 감정이 그 물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욕심과 걱정이 섞이면 그 파동이 물을 통해 공간에 퍼집니다. 결국 물이 기도의 매개가 되는 순간 재물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생수를 살아있는 물이라 하고 물을 직접 떠놓은 그릇을 생기가 끊긴 물이라 부릅니다. 하나는 공간을 맑게 하고 다른 하나는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둘 다 물이지만 흐름의 방향이 다르지요. 그런가 하면 물은 흐름을 만들고 소금은 그 흐름을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재물의 기운은 오래 머무릅니다. 흐름만 있고 정화가 없으면 기운이 탁해지고 정화만 있고 흐름이 없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풍수에서는 이 균형을 물과 소금의 상생관계라고 하지요.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 완전한 순환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에도 부잣집에는 소금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습기 제거가 아니라 나쁜 기운을 흡수해 좋은 기운만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때 생기는 잡기와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금에 흡수되면 공간의 흐름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현관, 주방, 거실, 구석처럼 기운이 자주 바뀌는 자리에 소금 단지를 두면 좋습니다. 그 자리는 집안의 기운,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수와 함께 둘 때 그 효과는 2배로 커집니다. 소금이 잡기를 정화하고 물이 기운을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음기를 흡수한 뒤 물에 생기가 남은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공간은 맑아지고 무거운 기운이 사라집니다. 현관 안쪽 벽이나 거실의 동남쪽, 주방의 찬장 구석이 그 조합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 위치는 기운이 머물렀다가 다시 흘러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양은 단지의 절반 이상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칠 수 있어 흡수력이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기운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정화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소금 단지에 담긴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기운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거나 눅눅해졌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가 적당하며 환절기나 절기 전후 특별한 날에 바꾸면 좋습니다. 사용한 소금은 그냥 버려도 되고 현관이나 화장실 바닥을 닦을 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화된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지요. 많은 분들이 물 앞에서 소원을 빌며 마음을 담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물은 신이 아닙니다. 물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재물의 길이 닫히고 그 흐름이 이어지면 금전운이 열립니다. 결국 복을 만드는 힘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방향에 있습니다. 금전운은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이 정돈되고 마음이 안정될 때 비로소 열리지요. 나의 집안과 기운이 정리되어 있고 물이 흐르고 빛이 들어올 때 금전의 흐름도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것이 부자들이 공간을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흐름을 만듭니다.
흐름이 만들어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물그릇을 두고 기도하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기운은 멈추고 안 좋은 기운이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절함이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재물의 흐름은 닫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서 물의 자리를 다시 살펴보세요. 혹시 간절한 기도를 위해 물 한 그릇이 있다면 치워주세요. 대신 생수 한 병을 좋은 방향에 두고 그 옆에 소금 단지를 함께 두어보는 것 어떨까요? 착한 기운은 거치고 공기가 맑아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금전운은 열리고 있습니다.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흐름이 달라지면 결국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은 인연을 통해 전해지고 복은 흐름을 통해 찾아옵니다. 이곳에 마음을 담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금전운의 흐름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 마음이 기록되는 순간 기운은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기운은 나누면 커지고 복은 순환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복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